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의 시 빛나는 눈동자를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빛나는 눈동자, 되게 근사한 작품인데요.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빛나는 눈동자. 너의 눈은 밤 깊은 얼굴 앞에 빛나고 있었다. 그 빛나는 눈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검은 바람은 앞서간 사람들의 쓸쓸한 혼을 갈갈이 찢어 꽃풀 묻히어오고, 파도는 너의 얼굴 위에, 너의 어깨 위에, 그리고 너의 가슴 위에 마냥 쏟아지고 있었다. 너는 말이 없고 귀가 없고 봄도 없이 다만 억천만 쏟아지는 폭동을 헤치며 고고히 눈을 뜨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빛나는 눈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그 어두운 밤, 너의 눈은 세기의 대합실 속서 빛나고 있었다. 빌딩마다 폭우가 몰아쳐 덜컹거리고 너를 알아보는 사람은 당시에 하나도 없었다. 그 아름다운 빛나는 눈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조용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다만 사랑하는, 생각하는 그 눈은 그 밤의 주검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너의 빛나는 그 눈이 말하는 것은 자시다, 새벽이다, 승천이다. 어제 발버둥하는 수천 수백만의 아우성을 싣고 강물은 슬프게도 흘러갔고야. 세상에 한가함이 없이 오히려 세상이 너의 위험 앞에 한가하려 하도록 빛나는 눈동자. 너의 세상을 밟아디디며 포도알 씹듯 세상을 씹으며 뚜벅뚜벅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눈, 너의 그 눈을 볼 수 있은 건 세상에 나온 나의 오직 하나, 지상의 보람이었다. 그 눈은 나의 생과 함께 내 열매 속에 살아남았다. 그런 빛을 가지기 위하여 인류는 헤매인 것이다. 정신은 빛나고 있었다. 몸은 야유였어도 다만 정신은 빛나고 있었다. 눈물겨운 역사마다 삼켜 견디고 언젠가 또다시 물결 속 잠기게 될 것을 빤히 자각하고 있는 사람의 세속된 표정을 개운히 떨어버린 숭화된 높은 의지 가운데 빛나고 있는 눈, 산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정신의 눈, 깊게 높게 땅속서 스며나오는 듯한 말없는 그 눈빛, 이승을 담아버린, 그리고 이승을 뚫어버린 오 인간 정신의 지고한 빛. 이 시 정말 근사합니다. 지금 읽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김남주 시인이 쓴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라고 하는 시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에서 전봉준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콧날 오똑 세워 한 번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이제 김남주 시인이 전봉준의 가장 멋있는 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진 것 많고 기득권 가득 차 있고 뭐 이제 이런 사람이 콧날 오똑 세워서 한 번도 결코 굴하지 않았으면은 좀 심한 욕이 아닐까요? 아주 심한 욕이 되겠죠. 근데 전봉준이라면은 이제 전혀 달라지죠. 빛나는 눈동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시냐면요. 사실은 신동엽의 지금 이 빛나는 눈동자, 이건 정확한 뜻으로 말하면은 하늘의 눈동자예요. 지금 이제 신동엽 시 중에 금강에 금강 제2장을 보면은 집신 신고 수운은 삼천리 걸었다.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운 얘기를 하면서 1960년 4월 5일 기름 흐르는 실로그 감나무 그늘 아래서 수운은 하늘을 봤다. 바위 찍은 감격, 영혼의 빛나는 하늘 해놓고는 제3장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어느 해 여름 금강변을 소요하다 나는 하늘을 봤다. 빛나는 눈동자. 예, 그 수운이 봤던 하늘을 이제 어느 해 여름 금강변을 소요하다가
화자도 봤다고, 그 하늘을 봤다고 해놓고 빛나는 눈동자가 시작됩니다. 너의 밤은 밤 깊은 얼굴 앞에 빛나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가 지금 그 시예요. 그 빛나는 눈동자가 더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읽어보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풀어볼게요. 그 빛나는 눈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명료하고 정말 명징한 시예요. 시가 검은 바람은 앞서간 사람들의 쓸쓸한 혼을 갈갈이 찢어 꽃풀무 치어오고, 지금 우리가 몽골 유목민들하고 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심성에도 그런 게 조금 많이 새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몽골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면 알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얗다는 것하고 검다는 것이에요. 검은, 나쁜 것은 검다고 하죠. 신성한 것, 좋은 것은 하얗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자국도 하얀 발자국이 있고 검은 발자국이 있어요. 하얀 발자국은 신이 다녀간 발자국이고, 검은 발자국은 도둑이 다녀간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유목민들이 쓰는 말 중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 바람은 지금 아주 불길한 바람이에요. 검은 바람은 앞서간 사람들의 쓸쓸한 혼을 갈갈이 찢어 꽃풀무 치어오고, 지금 여기서 지금 꽃풀무 치어오고, 지금 이제 여기서 꽃풀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젊은 분들이 모르는 표현이에요. 풀무질은 대장간에서 불을 막 이렇게 지피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은 저 풍로에서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을 쏘이게 되는 게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예요. 풀무가 쓸쓸한 혼을 갈갈이 찢어 꽃풀무 치어오고, 이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풀무질을 하는 것은 불꽃이 활활 이렇게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풀무질을 하거든요. 저 산불이 나면은 그 산에 있는 조그마한 불씨를 바람이 불어서 그냥 확 이렇게 이제 살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불이 필요할 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풀무질인데, 이 꽃풀무, 여기서 갈갈이 찢어 꽃풀무 치어오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이 불이 아니라 꽃잎한테 그렇게 풀무질을 해오듯이 불어오는 거예요. 꽃잎이 찢어진 사이로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람이 확 이렇게 불어서. 지금 여기는 산 이야기죠. 그 다음은 파도는 너의 얼굴 위에, 너의 어깨 위에, 그리고 너의 가슴 위에 마냥 쏟아지고 있었다. 지금 산 이야기했다, 바다 이야기했다. 지금 산이나 바다 어느 한 곳 그 장소에서 자기 주변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자연의 소란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막 불어서 꽃잎이 막 찢어진 꽃잎 사이로 바람 막 몰아치고, 그 다음에 파도가 막 쳐서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파도가 쏟아지면 머리카락, 가슴, 어깨 이런데 막 물보라를 뒤집어 쓰게 되죠. 이렇게 지금 그 대자연의 소란함 속에 아주 천연한 움직임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말이 없고, 왜 너는 지금 그 속에 서 있어요. 귀가 없고 봄이 없고 눈이 없고예요. 지금 다만 억천만 쏟아지는 폭동을 헤치며 고고히 눈을 뜨고 걸어가고 있었다. 와서 부딪혀오는 저것들을 딱 뚫고 고고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 걸어가는 것에 빛나는 눈을 나는 아직 잊을 수 없다. 그 어두운 밤 너의 눈은 세기의 대합실 속서 빛나고 있었다. 이 세기의 대합실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지금 세기의 대합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렇게 넘어올 때, 이게 19세기가 어떤 세기냐면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될 때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민족사적 불행이 여기서 그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 세기의 대합실 속서 빛나고 있었다. 19세기가 20세기로 넘어가는 이때가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저쪽에서 막
제국주의가 막 쳐들어오고 이제 이러던 때예요. 빌딩마다 폭우가 몰아쳐 덜컹거리고 너를 알아보는 사람은 당세에 하나도 없었다. 그 느닷없이 또 이제 이 세기호 대합실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산에 있다가 화자가 산 풍경 속에 있다가 화자가 바다 풍경 속에 있다가 또 이제 거기를 지나쳐와서 세기의 대합실을 거쳐서 지금 대합실은 이동에 갈 때 멈추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화자는 이동에 가고 있죠. 그 이동에 가는데 갑자기 도시가 나와요. 빌딩마다 폭우가 몰아쳐 덜컹거리고 너를 알아보는 사람은 당시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스쳐갔단 말이에요. 현대가 끼어드는 거죠. 시 공간의 개념이 다른 사람이에요. 신동엽 시인이. 그 신동엽 시인이 사용하는 시 공간을 논리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깨맞추려고 하면은 그냥 오답이 되기가 쉽습니다. 직관으로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신동엽 시 중에. 그 아름다운 빛나는 눈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조용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다만 사랑하는 생각하는 그 눈은 그 밤의 주검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 눈이 지금 아주 조용해요. 말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해요. 생각해요. 그 눈은. 네. 근데 그 눈이 어디를 지금 딱 통과해 가고 있냐면 그 밤의 주검거리를 통과해 가고 있어요. 19세기에 조선 남쪽 황동규의 삼남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 이 삼남 일대는 거의 공동묘지였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기간에 많이 죽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후 그 농민군에 가담했다고 보복을 당해서 학살당해요. 약 30만에서 50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밤의 주검거리를 지금 이 눈동자는 또 지나가고 있어요. 너의 빛나는 그 눈이 말하는 것은 자시다, 새벽이다, 승천이다. 이 눈동자는 아무라고 이 어두운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눈이 말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자시라는 거예요. 자시, 시간으로 자시. 이게 뭐냐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회. 맨 첫 번째 있는 게 자자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시작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눈동자가 말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시작됐다. 이제 전망이 생겨났어요. 이제 새벽이 이제 터와요. 어제 발버둥하는 수천 수백만의 아우성을 싣고 강물은 슬프게도 흘러갔고야. 여기서 이제 어제는 그제가 아니죠. 각 민족이 사용하는 이제 낱말의 차이인데 비틀즈의 yesterday 그것은 어제가 그제 아닌 어제 말하는 건 아니죠. 지나간 날을 말하는 거죠. 과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신동엽의 어제도 지금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한거함이 없이 오히려 세상이 너의 위험 앞에 한거하려 하도록 빛나는 눈동자. 이 빛나는 눈동자 이 주인이 얼마나 도도합니까? 도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주 늠름하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세상을 밟아디디며 포도알 씹듯 세상을 씹으며 뚜벅뚜벅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다. 빛나는 눈동자의 몸통, 이를테면은 빛나는 눈동자가 이거라면은 이 몸통,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는 이것의 일부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눈, 너의 그 눈을 볼 수 있은 건 세상에 나온 나의 오직 하나, 지상의 보람이었다. 그 눈을 나는 지상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 나와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최고의, 최상의 보람이에요. 나한테. 그 눈은 나의 생과 함께 내 열매 속에 살아남았다. 나의 생과 함께 내 열매 속에서 그 눈이 나의 사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화자가 만약에 신동엽이라고 한다면 내 열매 속에 살아남았다. 내 열매가 시이겠죠. 신동엽이 쓴 시들. 그런 빛을 가지기 위하여 인류는 헤매인 것이다.
정신은 빛나고 있었다. 몸은 야위었어도 다만 정신은 빛나고 있었다. 큰 스님들 보면은 누더기 입잖아요. 누더기 옷을 막 이렇게 꿰매져 있는 승복,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눈이 형형해가지고 저 누더기가 가난함, 초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력을 말해주잖아요. 저는 이 구절 볼 때 최시영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인터넷 쳐가지고 최시영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진 딱 보면은 그 오랜 도피와 자명을 통해서 다 누더기고 정말로 앙상한 모습인데 그 눈빛을 딱 보는 순간에 참 나는 어쩌면은 이 시가 지금 최재우에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꼭 신동엽 시인이 최시영의 사진을 보고 쓴 시는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물겨운 역사마다 삼켜 견디고 언젠가 또다시 물결 속 잠기게 될 것을 빤히 자각하고 있는 사람의 세속된 표정을 개운히 떨어버린 승화된 높은 의지 가운데 빛나고 있는 눈. 지금 그 눈빛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아주 독특합니다. 김수영 그 시집 거대한 뿌리 시집 보면은 야유이어가지고 그 눈빛만 딱 살아있는 저희들 문학 처음 올 때 이게 시인의 눈동자야. 뭐 이제 이런 그 감동을 막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 그 김수영의 눈빛이었는데요. 나중에 저는 그 최시영 그 사진 봤을 때 막 사진 한 컷에서 그냥 감동이 쫙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마 신동엽도 그런 것이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정신의 눈, 깊게 높게 땅속에서 스며나온 듯한 말없는 그 눈빛, 이승을 담아버린 그리고 이승을 뚫어버린 이승의 숙제를 다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돌파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패배자 같지만 사실은 그 모습 속에 미래의 길이 있어요. 인간 정신의 지구한 빛. 아무 영광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영광이 어떤 영광도 거기에 비길 수가 없는 동학은 실패로 끝난 운동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영원의 하늘을 우리 그 공동체가 집단 체험했다. 신동엽은 이 부분을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눈동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집단 체험. 이 집단 체험의 기억이 우리의 비극적인 현대사에 우리 현대사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마 신동엽 시인이 그 동학 농민 혁명에서 3.1 운동을 거쳐서 4.19에 닿는 바로 저 집단 경험, 저 집단 체험,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던, 비로소 우리가 움직여고 우리를 구원했던 그 집단 체험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간 어떤 정신의 눈동자, 신동엽 시인이 저 하늘이라고 부르는 저것의 눈동자, 그 빛나는 눈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곱씹어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지 않을지, 특히 우리가 나약해지고 흔들릴 때 읽을 만한 시간인지 그렇게 생각합니다.